병원에서도 전화기에 매일 절을 해야 한다는데도 기독교인으로서 받아들이라는 거요. 그런데도 신국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참으로 딱하고만 내가 자네 입장을 모르는 말을 아니래만 조선의 임시정부를 우리가 지지해주지 않으면 누가 100여 년 전 캐나다 선교사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낯선 땅 조선을 향하여 왔습니다. 반대로 오늘날 한국인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 캐나다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이 이동은 겉으로는 반대 방향인데 목사님께서는 그 안에 어떤 공통된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카나다 선교사님들은 그 당시에 이제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인 조선으로 오셨고요. 네.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잘 사는 나라인 카나다로 우리가 이제 이민을 오게 된 그런 케이스인데, 그러나 모든 우리의 그 움직임과 이동의 배경에는 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당시 선교사들은 조선을 사명의 땅으로 들어왔고 오늘날 많은 한인 이민자들은 캐나다를 기회의 땅으로 선택합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이 두 선택은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닮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사명과 사명과 또 하나가 기회. 이 두 단어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사명이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떤 관점에서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고 일을 하느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선교사님들에게도 당연히 사명의 땅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풀어낼 수 있는 어떤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었는데, 만일 이것이 철저하게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계획으로 이런 일들을 했더라고 하면 사명이라는 부분은 좀 줄어들고 기회라는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 신앙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얼만큼 받드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얼마나 구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사명이 될 수가 있고, 전적으로 나의 뜻이나 나의 생각을 풀어나가는 그런 땅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냥 기회가 될 것이고요. 기회는 결국 성공도 되지만 또 실패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군요. 그렇지만 사명으로 여겼다고 한다면 최선을 다했을 때는 결코 성공이나 실패라는 표현이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초창기 조선인들의 생명과 내일을 지켜낸 에디슨 선교사가 의료 선교를 위해 조선행을 결심하게 된 특별한 배경과 이유가 있나요? 네, 특별한 배경과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그 에이비슨이라는 분은 6살 때 카나다로 이민을 왔어요. 영국의 욕셔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이 상당히 가난하셨는데 카나다로 이민을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자수성가한 분입니다. 그래서 토론토 의대를 나오고 또 의대 교수까지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듣게 됐고요. 마침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미국의 안식년으로, 건강상 안식년으로 오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에이비슨은 그래서 언더우드를 초청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좀 선교의 불을 좀 지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상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학생들은 전혀 선교사로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에이비슨 선교사가 내가 가겠습니다 하게 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린아이가 셋이 있었던 아빠였고 아내는 넷째를
또 임신 중에 있었는데 이 가족이 아주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은 내가 6살 때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왔는데 이제 내가 우리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태평양을 건너갑니다. 이런 내용이 네. 적혀 있습니다. 반대로.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그 조선행을 결심하게 된 그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분명한 콜링을 받았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민자로서 영국에서 카나다로 이민을 와서 아직 카나다에 깊은 뿌리를 내리기 전에 또 한 번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조선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 더욱더 쉽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들은 조선을 바꾸려 하기보다 조선 속으로 들어가 함께 살았습니다. 이러한 낮아짐의 태도가 오늘날 갈등이 많은 사회, 즉 이민사회나 다문화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요? 네. 그 당시에 구한말, 우리 조선에 선교사로 오셨던 많은 분들 가운데에는 진심으로 우리 조선인을 사랑하고 존중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이민사회나 다문화 사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 예를 들면은 에이비슨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그가 조선에 왔을 때 아픈 사람들의 병을 고쳐준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건데,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조선인의 어떤 그 잠재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여기서 환자를 내가 열심히 고쳐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조선인들을 잘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이 사람들 중에 의사를 많이 만들고 의사들을 세우면 이것이 더 보람 있는 일이 되겠다. 네. 그래서 그는 병원도 세우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세브란스 병원도 세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의대를 세웠고요. 네. 그래서 1908년에 최초로 7명의 라이센스를 받은 의대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고 최초의 의사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 7인 중에 한 사람이 박서양이라는 의사인데 박서양의 아버지는 박성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성춘은 그 당시에 아주 천대받는 백정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네. 이분이 이제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경을 헤맬 때 에이비슨이 그의 몸을 직접 손으로 만지면서 고쳐줬거든요. 어머나. 그랬을 때 이 백성춘이 느꼈던 것은 아니 이 조선의 왕인 고종의 주치, 고종의 몸을 직접 만졌던 그 손이 어떻게 백정인 내 몸을 만지면서 나를 이렇게 고쳐줄 수 있을까? 그분이 감동을 엄청 받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아들을 데려다 주면서 내 아들을 꼭 사람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그 아들도 예수를 믿고 결국 이제 의사가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북간도에 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그런 그래요. 놀라운 일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참 하늘 아래 사람이 다 똑같다, 다 평등하다. 예비슨 선교사님은 그렇게 고정을 대하는 모습이나 백정을 대하는 모습이나 다 똑같았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카나다 사회에서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에비슨 선교사님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셨네요. 매우 훌륭했죠. 네.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캐나다 선교사들이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지했던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참 우리가 카나다에 살면서 긍지를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미국만 해도 일제가 조선을 빼앗으려고 할 때 중립의 그 위치를 지켰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 이제 미국과 일본과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협정을 맺으면서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는 것을 일본이 묵인하고 네. 일본은 조선을 지배하는 것을 미국이 묵인한다.
이런 네. 좀 백그라운드의 역사적인 네.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카나다 선교사들은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을 분명히 옳지 않다라고 말했고요. 네. 좋은 예로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코필드 선교사님의 네, 경우는 네, 네. 그 제암리 사건을 통해서 일제가 저지른 만행을 온 세상에 고발을 한 케이스가 되고요. 에이비슨 선교사도 그렇습니다. 이제 일제가 명성황후를 살해했을 때 그때 사실 고종의 입지가 매우 불안했습니다. 언제 일제가 또 독약을 음식에다가 풀어서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실 그 고종이 잠을 자지 못하고 그랬거든요. 그때의 그 주의를 지켰던 선교사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에이비슨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카나다 출신의 선교사님이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었다는 것이 상당히 자랑스럽고요. 네. 카나다는 중립의 선에 서 있지 않고 독립운동 때 우리 민족을 도왔던 그런 카나다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훌륭하신 선교사님이시네요. 네. 많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를 신나게, 마음을 뜨겁게. 세계가 우리 무대, 문화가 우리 언어.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